안녕하세요. 저는 경영학과 1학번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고요. 지금은 행정고시를 봐서 행정안전부라는 곳에서 재정정책 담당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진로 탐색이라는 걸 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세상에 정답은 없는데 저는 돌이켜보면 거의 유일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. 돈이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. 그래서 나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하려면 뭐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 이제 대학교도 상경계를 골랐어요. 이 상경계를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진로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좀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뭐 금융 그리고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학과에 사실 좀 꽃이라고 부르는 그런 진로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저 둘 중에 그래도 컨설팅이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기업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 뭔가 그런 직업인 것 같고, 근데 이제 컨설팅 학회를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해보니까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. 또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근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별로 그 보람이랄까 일의 의미랄까 이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. 내가 이게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직업 선택의 기준들이 과연 옳은 것이었나.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나는 어떤 사람이지? 나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? 난 뭘 하고 싶지?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, 그동안에.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돈을 좋아하기는 해요.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, 세상에. 그건 거짓말이고요. 돈을 좋아하는데 다만 이제 그것만을 가지고 내 일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뭐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면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될까?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? 하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요 세 가지 단어 정도였어요. 좀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내 기준과 어떤 생각, 가치관을 갖고 그걸 일에 좀 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,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일하는 데 쓸 텐데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, 그리고 내 스스로 만족이 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다. 이제 그거랑 좀 연장선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구나, 그래서 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.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돈은 다른 방법으로 벌자,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.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 이제 수렴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공직이었어요. 공무원이라는 직업,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하는 일 자체가 존재 이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겁니다.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 주변 사람들,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좀 낫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직에 가게 됐고요.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이 고민을 해보고 뭔가를 선택하는 것과 그게 아닌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 작업을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서 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럼 대부분 만약에 고민을 하고 그 똑같은 선택을 했으면 후회를 안 했을 텐데 그 고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는 후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후회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좀 먼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.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좀 교집합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걸 해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밑에 그 경험이란 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들의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면 나만의 장점이 좀 보여요. 여러분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, 그 다음 잘할 수 없는 일,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좋아하는 일도 알 수 있어요. 이제 그 중간들을 생각하다 보면 한 몇 가지 대안이 나올 거거든요. 이제 그 대안이 나오면 저 맨 위에 있는 기준, 이제 그걸 기반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해보기 전엔 정말 모르거든요.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씬이에요. 그 뒤에 있는 정말 많은 NG들, 그 다음에 뭐 정말 많은 그냥 일반적인 풍경들, 그런 것들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내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. 그 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업이 뭔가,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해봐야 알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걸 뭐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조금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검증 과정을 좀 거치시면 좋겠고, 실제로 그러면은 제가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 시간, 장소, 학교 생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저는 한 3년 정도 공부했고요. 그리고 시간은 하루에 한 10몇 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제 루틴은 9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집에 가는 거였어요. 기본적으로 9시에서 24시, 그 다음에 주 최소 6일 요 정도 생활은 하셔야 된다.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, 그 다음에 장소는 저는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했어요. 학교 생활은 저는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통으로 휴학을 했고요. 두 번째는 1학기는 공부를 하고
2학기는 학교를 다녔어요. 그래서 휴학은 총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. 일단 1차 시험은 정말 중요해요. 두 가지 측면에서 1차는 정말 중요한 게 1차를 떨어지면 절대 합격을 못해요. 너무 당연한 얘기죠. 근데 이게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보통 1차 준비를 시험 직전에 막 조금 하다가 2차 준비를 1년 동안 해요.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어차피 1차를 못 넘으니까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를 패스를 못하면 2차가 안 늘어요.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지 않으면 나는 시험 기간이 없는 거예요. 그냥 가상의 시험을 두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건데 실제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때 실력이 확 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1차를 어느 수준까지 꼭 올려놓고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해라. 이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. 1차 시험이라는 게 어떤 정해져 있는 지식을 묻는 시험도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정형화된 틀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나왔는지 약간 귀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. 기출문제를 정말 외우듯이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기출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거의 안 봤습니다.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. 두 번째, 2차입니다. 경작 공부는 기본적으로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수학이거든요, 거의. 실제로 사고 과정뿐만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도 같이 많이 해야 된다. 두 번째는 이제 법인데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.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를 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. 실제로 경제학은 그래요. 별로 외울 게 없어요. 근데 법은 정말 많이 외워야 돼요. 논문 과목은 이제 경제학이나 법처럼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. 이 논문 과목들은 결국 현실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들을 내는 학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다 보면은 좀 이해가 쉬워져요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들을 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하고 답안을 쓸 때도 내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글을 쓰기가 쉽더라고요. 마지막 3차. 이거는 면접인데요. 이때까지는 종이에다가 뭔가 시험을 봤어요. 근데 면접장에 가면은 말로 시험을 봐요.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안 해보면 말이 안 나와요.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. 저는 고시 공부하면서 진짜로 제 인생 가치관이 바뀌었어요. 진짜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라는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공부를 진득하게 앉아서 오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나 빨리 끝내고 나가야겠다 하고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1년 안에 나 합격하고 나간다 했기 때문에 제가 9시에서 24시를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1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어요.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한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어요. 그때는 그렇게까지 뭐 슬프지 않았어요. 보통 2, 3년 정도 하니까 첫 시험에 그래도 내가 뭐 합격하고자 했지만 떨어져도 그렇게 뭐 좌절하거나 이러진 않아요. 오히려 다음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. 그래서 더 자신감을 갖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죠.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기더라고요. 시험날 동안 잠도 거의 못 자고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. 근데 그걸 겪고 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. 내 의지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. 저는 제 자유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은 걸 돌아보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사람이 잘 되고 잘못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운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삶의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던 계기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. 그래서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운칠기삼이니까 뭐 그냥 맡겨놓자는 게 아니고 운이 7할이니까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언제 운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 3할을 내가 갖추고 있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면 이 긴 수험 생활에 있어서 좀 마인드 컨트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. 저 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저걸 간과했어요.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주는 어떤 힘듦과 이 친구들의 삶과 내 삶과의 비교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라도 실제로 그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거를 좀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. 그 다음 마지막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성실함을 좀 추구하는 사람인지 요령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서 강의를 듣더라도 내가 선택할 강사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책을 고르더라도 두꺼운 책, 얇은 책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오는데 요거를 항상 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남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.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불안해요. 마지막은 공부에 필요한 것들. 첫 번째, 정말 현실적인데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. 진입하기 전에 돈이 얼마가 들고 그걸 어떻게 조달할 건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들어오셔야 돼요.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.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이 보통 2, 3년을 써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잘 감내할 수 있을 건가 요거를 이제
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,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인데요. 이런 기회비용들을 그냥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 기준에서 지우려면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인지,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자 하는지, 이거에 대한 본인만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, 체력과 멘탈.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면 상관없는데,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어떤 걸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보고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되면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잘 할 수 있느냐,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, 개인의 능력보다도 협업할 수 있는 능력,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글을 잘 쓰고 요 문서를 가지고 남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감 능력. 실질적으로 평판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적합한 사람, 이것도 중요하겠죠. 좀 큰 일을 좋아하고 내가 뭔가 성취감에서 내 어떤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내가 좀 갖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스펙 쌓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, 나는 뭘 좋아하는지,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는 뭐 토익 점수 20점, 30점 높은 것보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심지랄까? 그냥 내 신념들,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자신감,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,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어디서 찾았으면 좋겠냐면 경험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. 실패해도 괜찮고 시행착오 겪어도 좋으니까 많은 걸 하면서, 어차피 인생에 답이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는 작업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